아, 그 사진요? 저희 엄마예요. 어릴 적 모습이에요.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이럴 수가. 40년 전 사라진 딸과 똑같은 얼굴. 혹시 정말 혹시 강노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매일 버스에서 기사와 손님으로 만나던 이 두 사람은 과연 서로 존재를 모르고 살았던 할아버지와 손녀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이니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시청 후 여러분도 함께 나눌 따뜻한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새벽 5시 반 강노인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힘찹니다. 은퇴 후에도 마을버스 운전을 이어가는 것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그 속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들이 그를 매일 아침 운전석으로 이끌고 있거든요. 작은 원룸에서 간단히 세수를 마친 강노인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빌라 2동이 눈에 들어왔죠. 임대료만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에게는 이 작은 버스 운전이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강노인은 혼잣말을 하며 차고로 향했습니다. 첫 차 운행이 시작되자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버스에 올랐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 시장에 나가시는 할머니들, 그리고 새벽 알바를 마치고 돌아가는 젊은이들까지. 강노인은 모든 승객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의 미소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버스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에겐 더 소중한 존재들이었거든요. 특히 지수라는 22살 대학생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늘 예의 바르고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아이. 알바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강노인을 챙기는 마음씨 고운 아이였거든요.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지수가 버스에 오르며 따뜻한 호빵 하나를 건넸습니다. 추운 날씨에 드세요. 고맙네, 지수야. 너야말로 새벽부터 고생이 많다. 강노인은 호빵을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수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도 부족한 형편이면서도 강노인을 먼저 챙기는 마음씨. 때로는 따뜻한 음료수를, 때로는 간단한 간식을 건네며 안부를 물어보는 배려심.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둘 사이엔 할아버지와 손녀 같은 정이 흘렀죠. 강노인은 운전하면서도 자주 룸미러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지만 늘 환한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 기특했거든요. 오후 3시경 평상시와 다름없이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큰 음료수 컵을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테이크아웃용 대형 아이스커피였죠. 강노인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음료는 버스 안에 반입이 안 되네요. 규정을 지키려는 것뿐이었습니다. 만약 음료가 쏟아져서 다른 승객들이 피해를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젊은 남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뭐라고요? 남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법도 모르시면서 무슨 소리예요? 법도 모르는 게 꼰대짓 하네. 무식하면 입 닫으쇼. 남자의 목소리는 버스 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죠. 강노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무식하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순간 버스 안이 어색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치만 보고 있었죠.
강노인은 당황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님과 다투면 안 되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지수가 벌떡 일어섰죠. 휴대폰을 들고 또렷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제34조. 지수의 목소리는 버스 안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차량 내 음료 반입 금지. 아저씨 말씀이 완전히 맞아요. 무식은 누가 한 걸까요? 지수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의 온순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의연하고 당당한 자세였죠. 젊은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저는 남자가 더듬거렸습니다. 아저씨가 틀렸다고 하시더니 할 말 없으세요? 법 조문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지수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버스 안 승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잘했어. 맞아, 예의가 없어. 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남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다음 정류장에서 황급히 내려버렸습니다. 지수야, 정말 고마워. 강노인은 룸미러로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아저씨가 틀린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말씀하신 건데 왜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해요? 지수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강노인의 마음속에는 깊은 감동이 일렁였습니다. 이 아이는 꼭 내 곁을 지켜주는 친손녀 같구나. 그날 밤 강노인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지수의 당당했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50살이나 나지만 서로를 챙기고 의지하는 마음만큼은 진짜 가족 같았거든요. 어쩌면 혈연보다 더 끈끈한 정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시간들이 외롭지 않은 이유, 그것은 바로 지수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죠. 강노인은 내일도 또 만날 지수를 생각하며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노인은 지수를 보는 눈빛이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버스에 오를 때마다 건네는 작은 배려들, 그리고 지난번 사건에서 보여준 의리까지 지수는 강노인에게 점점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막차 시간인 밤 11시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벌써 버스에 타고 있을 지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류장에는 마지막 승객 3명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강노인은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출발 시간을 3분이나 넘겼습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사님, 언제 출발하세요? 집에 가야 하는데. 강노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규정상 정시에 출발해야 하지만 지수가 이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걱정스러웠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이 늦은 밤에 혼자 걸어간다면 얼마나 위험할까? 마침내 강노인이 결심했습니다. 승객들을 돌아보며 정중히 말했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5분만 더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평소 이 시간에 타는 학생이 있는데 오늘은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이 늦은 밤에 저 아이 혼자 걸어가면 위험하니까요. 한 승객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지켜야죠. 그때 강노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편의점에 가서 비타오백을 한 병씩 사오겠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께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승객들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말했죠. 아유, 기사님. 그 정도로 걱정되는 아이면 기다려야죠. 요즘 같은 세상에 밤길이 얼마나 무서운데. 맞아요. 우리도 딸 키우는 입장에서 이해합니다.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노인의 따뜻한 마음씨를 이해한 것이죠. 정확히 5분 후 지수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버스에 올랐죠.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늦게 출발하시게 해서. 지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무슨 일 있었니? 강노인의 목소리는 오히려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편의점 알바가 갑자기 늦게 끝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승객분들도. 지수가 다른 승객들에게도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승객들은 오히려 따뜻한 미소로 응답했죠. 괜찮아, 학생.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네. 공부하랴 알바하랴 힘들겠다. 강노인은 운전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면 서로 챙겨야지. 지수는 급하게 뛰어오면서 가방을 흔들며 좌석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었죠. 평소보다 서둘러 내리는 바람에 실수가 생겼습니다. 좌석 틈 사이로 지갑이 떨어진 것입니다. 막차 운행을 마치고 차고로 돌아온 강노인은 평소대로 버스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좌석 사이사이 떨어진 쓰레기들을 치우고 바닥을 간단히 쓸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지수가 앉았던 자리 근처에서 검은색 지갑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지수 지갑인가? 강노인은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분명히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열어봤죠. 신분증을 확인해서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강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갑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거든요. 어린 소녀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마도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강노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 얼굴, 그 웃음, 그 눈빛, 이게 설마.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은 40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딸 수진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미소, 심지어 왼쪽 볼에 작은 보조개까지도. 강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볼수록 수진과 닮은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수진아, 내 수진이가 40년 전 동대문 시장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잃어버린 5살 딸 수진. 그때의 기억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었죠. 아내가 몸살로 누워 있어서 강노인이 혼자 수진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었습니다. 김치를 사러 갔다가 잠깐 상인과 이야기하는 사이에 수진이가 사라져버렸죠. 수진아, 수진아. 하루 종일 찾아 헤맸지만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방송국에 전단지까지 뿌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후로 40년 동안 강노인은 수진이를 찾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죠. 아내는 딸을 잃은 충격으로 몸져 눕더니 이듬해 세상을 떠났고 강노인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강노인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만약 이 사진 속 아이가 수진이라면, 그리고 지수가 수진이의 딸이라면. 그런데 잠깐 지수의 나이를 생각해 보니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지금 살아있다면 45살, 충분히 22살 딸을 둘 수 있는 나이였죠. 혹시, 정말 혹시. 강노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만약 지수가 정말 자신의 외손녀라면, 만약 운명이 이렇게 둘을 만나게 해준 것이라면. 그날 밤 강노인은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계속 바라보며 수진이에 대한 기억들을 되짚어봤죠. 그리고 지수의 모습도 떠올려 봤습니다. 생각해보니 지수에게서 수진이의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남을 먼저 챙기는 따뜻한 마음,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당당함, 그리고 환한 미소까지. 내일 지수에게 물어봐야겠다. 강노인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 지수의 어머니에 대해 물어보기로 말이죠. 혹시 모를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지수의 지갑 속 사진을 생각했거든요. 그 어린 소녀의 얼굴이 자꾸만 수진이와 겹쳐 보였습니다. 오늘은 꼭 물어봐야겠다. 강노인은 지갑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승객들을 태우고 인사를 나눴지만 마음은 온통 지수 생각뿐이었죠. 오전 10시쯤 드디어 지수가 버스에 올랐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이었나 봅니다. 평소와 달리 약간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지수야, 잘 잤니? 강노인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자리에 앉으며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내 지갑이. 지수야, 혹시 이거 찾고 있니? 강노인이 룸미러를 통해 지갑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맞아요. 어디서 잃어버렸나 했는데. 지수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서 찾으셨어요? 어젯밤 청소하다가 내가 앉았던 자리에서 발견했어. 다음 정류장에서 버스를 세운 강노인은 지수에게 지갑을 건넸습니다. 그때였죠. 강노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야, 혹시 물어봐도 될까? 지갑을 확인하다가 어린아이 사진을 봤거든. 지수의 얼굴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 그 사진요? 저희 엄마예요. 어릴 적 모습이에요. 엄마. 강노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돌아가셨지만요. 제가 어릴 적부터 지갑에 넣어 다녔어요. 엄마를 잊고 싶지 않아서요. 강노인은 운전을 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그럼 엄마가 언제 돌아가셨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강노인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급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노인은 지수가 자주 가는 학교 근처 분식집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말이죠. 지수야. 여기서 밥 먹고 있구나. 아저씨, 안녕하세요. 여기 떡볶이가 정말 맛있어요. 강노인은 지수 앞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하나 시켜야겠네. 그런데 지수야, 아침에 못다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요? 내 엄마 이야기 말이야. 아저씨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혹시 엄마 이름이 뭐였니? 수진이요. 김수진. 그 순간 강노인의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수진. 자신의 딸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다. 강노인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 엄마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니?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그런 이야기는 별로 안 하셨거든요. 다만, 엄마가 가끔 서울 동대문 시장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릴 때 기억이라고 하시면서요. 근데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강노인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동대문 시장. 바로 자신이 수진이를 잃어버린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니? 엄마가 미혼모였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아빠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다만 아주 어릴 때 아빠와 헤어졌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헤어졌다고? 네, 5살쯤에요. 그 이후로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강노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수진이라는 이름, 동대문 시장, 5살에 아빠와 헤어진 것, 고아원. 지수야, 혹시 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내 엄마가 아빠를 기억한다고 했니? 글쎄요. 엄마가 가끔 아빠 얼굴은 기억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름이나 다른 건 전혀 기억 못 하신다고 했죠. 지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가 그림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사람 얼굴 그리는 걸 좋아하셨는데 항상 똑같은 남자분 얼굴만 그리셨거든요. 똑같은 남자 얼굴? 네, 엄마 말로는 아빠 얼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리신다고. 강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수진이가 그렸을 아빠의 얼굴. 혹시 그 그림들을 볼 수 있을까요? 지수야, 혹시 그 그림들이 아직 있니? 네, 엄마 유품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집에 상자로 보관하고 있거든요. 강노인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 그림 속 남자가 자신이라면, 만약 지수가 정말 자신의 외손녀라면, 지수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강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그림들을 한번 볼 수 있을까? 아저씨가 왜 그러는지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수는 강노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저녁에 집에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그날 저녁이 오기까지 강노인은 초조함과 기대감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만약 정말 지수가 자신의 외손녀라면, 40년 만에 찾은 혈육이라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면? 저녁 6시 강노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지수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지수의 작은 원룸문이 열렸습니다. 강노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죠.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가난한 대학생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아저씨,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지수가 보리차를 끓이는 동안 강노인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교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고 벽에는 취업 관련 자격증 공부 계획표가 붙어 있었어요. 정말 성실하게 살고 있는 아이구나 싶었습니다. 여기 차 드세요. 지수가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습니다. 고맙다, 지수야. 강노인은 차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 말이야. 아, 맞아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면이 많이 해져서 언제부터 보관해온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죠. 엄마 유품들이에요. 별로 많지는 않아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상자를 열자 향긋한 라벤더 냄새가 났습니다. 수진이 생전에 좋아했던 향이었나 봅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지수가 첫 번째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리신 그림들이에요. 강노인이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낯익은 풍경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동대문 시장의 골목길이었습니다. 비록 어린아이가 그린 서툰 그림이었지만 그 특유의 구불구불한 골목과 낡은 간판들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었어요. 이건 동대문 시장이구나. 맞아요.
엄마가 가장 자주 그리신 장소예요. 어릴 때 기억이래요. 강노인은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장 안분식집 간판, 좁은 골목 사이로 보이는 하늘, 그리고 이건 뭐지? 한 페이지에는 빨간 우산 아래 서 있는 작은 아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옆에 있어야 할 어른의 손은 허공에 그려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와 손을 잡고 있던 중에 놓쳐버린 것처럼 말이죠. 이 그림은 엄마가 자주 그리셨어요. 아빠와 헤어진 순간이래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으로는 빨간 우산을 쓰고 아빠랑 시장을 걸었는데 갑자기 손을 놓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강노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40년 전 그날 자신도 빨간 우산을 들고 수진이와 시장을 걸었었거든요. 김치를 사러 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지수가 다른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 수첩은 온통 사람 얼굴로 가득했어요. 같은 남자의 얼굴이 수십 번도 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린아이의 서툰 솜씨로 그려진 얼굴이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점점 정교해져 갔어요. 마치 기억을 더듬어가며 조금씩 완성해 나간 것 같았습니다. 강노인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자신이었거든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거기 그대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 심지어 턱의 작은 흉터까지도 정확히 표현되어 있었어요. 이게, 아저씨, 괜찮으세요?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셨는데, 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계속 넘겼습니다. 한 페이지, 또 한 페이지, 모든 페이지가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어린아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빠, 잊지 않을게. 꼭 다시 만나자. 그 글귀를 본 순간 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지수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지수야. 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 이 그림 속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이야. 지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노인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는 내 할아버지일지도 모른다. 할아버지라고요? 내 엄마 수진이는 내가 4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야.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강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동대문 시장에서 일어난 그날의 일을, 김치를 사러 가다가 수진이를 잃어버린 일을, 그 후로 죽을 때까지 딸을 찾으려 했던 일들을, 그날도 빨간 우산을 들고 갔었어. 수진이가 비를 맞을까 봐서. 강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치 아주머니와 값을 흥정하느라 잠깐 손을 놓았는데 그 사이에 수진이가 사라져버렸구나. 지수는 멍하니 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모든 정황이 너무나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강노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둘 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운명이 이렇게 둘을 만나게 해준 것이라는 것을. 아저씨,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있긴 해요. 무슨 방법이? DNA 검사요.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강노인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만약 결과가 자신이 바라는 것과 다르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 해보자.
확실히 알아보자. 그날 밤 둘은 각자의 집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강노인은 수진이의 그림들을 계속 바라보며 40년 전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했고, 지수는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생각하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운명의 만남일까요? 아니면 잔혹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다음 날 아침 강노인과 지수는 약속한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DNA 친족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죠. 둘 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괜찮으세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너야말로 어젯밤에 잠 못 잤구나.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구강 점막을 채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를 받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강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참 긴 시간이구나.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제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뭐가 있니? 지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더 있어요. 강노인의 눈빛이 간절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 엄마가 말씀하시길 아빠와 헤어진 그날 정말 무서웠다고 하셨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아빠 손을 놓치게 됐는데 그 뒤로는 아빠를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고요. 강노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의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계속 그 자리에서 기다렸대요. 아빠가 다시 찾으러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고 비까지 내리기 시작해서 그때 누가 수진이를 데려갔니? 경찰 아저씨가 데려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는 그 뒤로도 계속 아빠를 기다렸대요. 언젠가는 찾으러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강노인은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딸을 찾았는지,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는지를 지수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왜 미혼모가 되셨는지도 이제 이해가 돼요. 뭐라고? 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낳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아빠를 못 찾았지만 너만큼은 아빠 없이 자라게 하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저에게 아빠 역할까지 하려고 애쓰셨던 거예요. 강노인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내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하는데. 강노인이 흐느꼈습니다. 그때 지수가 강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아직 확실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설령 정말 할아버지라고 해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엄마도 아저씨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빠가 자신을 찾지 못해서 얼마나 슬퍼할지 걱정하셨거든요. 그 말을 들은 강노인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이의 따뜻한 마음씨가 지수에게 그대로 전해졌구나 싶었거든요. 일주일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강노인은 버스를 운전하면서도 자꾸 지수 생각이 났고, 지수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강노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혈연이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둘은 이미 가족처럼 서로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강노인은 지수가 제대로 밥을 먹고 있는지, 알바하느라 너무 무리하지 않는지 염려했고, 지수는 강노인이 혼자 살면서 외롭지는 않은지,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강노인은 지수와 함께 있을 때면 수진이의 어린 시절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수진이도 지수처럼 남을 먼저 챙기는 아이였거든요. 동네 할머니들께 안부를 묻고 다친 고양이를 데려와서 치료해주고 친구들이 괴롭힘을 당하면 앞장서서 나서는 아이였죠. 지수에게서도 똑같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버스에서 강노인을 도와주던 모습, 어려운 형편에도 늘 다른 사람을 챙기는 마음씨,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당당함까지 정말 닮았구나. 강노인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노인과 함께 있으면 묘하게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마치 어릴 적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수진이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강노인에게서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다정하면서도 듬직한 모습,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씨,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는 마음까지. 마침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날이었죠. 오전 10시, 둘은 다시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타났을 때 강노인과 지수는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강노인과 지수는 서로를 바라봤죠.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결과는 의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직계 친족관계 부인입니다. 혈연관계가 아니네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노인과 지수는 모두 말을 잃었죠. 그토록 바라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강노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희망이 다시 사라져버린 것이었거든요. 지수도 마음 한편이 아렸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품었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실망스럽긴 했지만 둘 사이의 정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강노인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저씨. 저야말로.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병원을 나선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지 1시간이 지났지만 둘 다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혈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렇게까지 허탈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저씨,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괜한 희망을 품게 해드린 것 같아서. 무슨 말이야? 강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어. 몇 개의 우연이 겹쳤다고 해서.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느끼는 이 따뜻한 정이 가짜는 아니라는 것을. 그래도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와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에요. 혈연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강노인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바람 때문에 지수에게 혼란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 며칠간 둘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전히 버스에서 만나고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예전만큼 자연스럽지는 않았어요.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노인은 지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자신이 돌봐주고 싶었거든요. 혼자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노인은 용기를 내어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아저씨가 제안이 하나 있는데. 무슨 제안이요? 혹시 내 빌라 아래층으로 이사 올 생각 없니?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너무 좁잖아. 그리고 보증금도 부담스럽고. 강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래층은 지금 비어 있어. 내가 살면서 관리해주면 고맙겠다. 하지만 그럼 제가 너무 신세를 지는 거 아닌가요? 신세라니. 오히려 내가 고마워. 혼자 사는 집에 사람 소리가 들리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 지수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도움이었지만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며칠 뒤 지수는 강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훨씬 나았고 무엇보다 강노인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거든요. 이사 날 강노인은 직접 지수의 짐을 옮겨주었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운반했죠. 여기가 내 방이야. 마음에 드니? 아래층 방은 지수의 원룸보다 훨씬 넓고 깔끔했습니다. 햇빛도 잘 들어오고 작은 베란다까지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 고맙긴. 이제 우리 이웃사촌이구나. 그날 저녁 강노인은 지수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사였죠. 아저씨가 요리도 잘하시네요. 혼자 살다 보니 이 정도는 해야지. 앞으로는 같이 먹자. 혼자 먹으면 맛이 없더라. 지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누군가와 함께 식사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좋아요. 그렇게 둘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면 강노인이 먼저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지수는 그걸 고맙게 먹고 학교에 갔고, 저녁이면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취업 준비에 대해 조언해 주셨어요. 그래. 어떤 조언?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야. 지수처럼 착한 아이면 어디든 환영받을 거야.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둘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강노인은 오랜만에 집이 따뜻하다고 느꼈고, 지수는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강노인이 싱싱한 재료를 고르는 법을 알려주면 지수는 열심히 메모하며 따라했죠. 이 고등어가 신선한 거야. 눈이 맑고 비늘이 반짝거리잖아. 정말이네요. 어떻게 아세요? 오래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 어느 날 저녁 지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정말 행복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정말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아저씨가 계시니까 집이 집 같아요. 강노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있어서 이 집에 웃음소리가 돌아온 것 같아. 혈연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선택해서 가족이 된 거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강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것은 단순히 혈육이 아니었다는 것을.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지수야, 고마워. 뭐려? 내가 내 인생에 와줘서.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계속 혼자였을 거야. 지수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저씨 덕분에 다시 가족이 생겼어요. 그날 밤 둘은 각자의 방에서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거든요.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강노인의 방과 지수의 방을 동시에 비추며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강노인과 지수는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주말에는 나란히 시장을 보러 다니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지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저에게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제안? 지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입양 제안이요. 강노인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입양이라고? 네, 저를 아저씨의 정식 손녀로 입양해 주세요. 강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지수야,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저 혼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선택해서 가족이 되는 거니까요. 강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너는 아직 젊잖아. 나 같은 늙은이와 가족이 되면 아저씨는 늙은이가 아니에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저도 아저씨에게 진짜 손녀가 되고 싶어요. 그날 하루 종일 강노인은 지수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와 법적으로도 가족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자신 같은 늙은이가 젊은 지수의 인생에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저녁이 되자 강노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야, 오늘 오전에 한 말. 정말 진심이니? 네, 정말 진심이에요.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해. 한번 가족이 되면 되돌릴 수 없거든. 지수가 강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저는 이미 마음으로는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싶을 뿐이에요. 정말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강노인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해보자.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 다음 날부터 입양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상담을 받고 필요한 절차들을 하나씩 밟아나갔어요.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둘은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설렜거든요. 입양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따뜻하게 축복해 주었지만 어떤 이들은 의아해하기도 했어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괜찮을까? 혈연도 아닌데 왜 굳이 입양까지? 하지만 강노인과 지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들의 마음이 진짜였으니까요. 버스 안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둘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더욱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거든요. 기사님, 손녀분이 참 효녀네요. 할아버지를 저렇게 잘 챙기는 걸 보니 마음이 흐뭇해져요. 지수도 이제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할아버지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할아버지죠. 드디어 입양 절차가 완료되는 날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 순간 강노인과 지수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구나. 강노인이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이제 정말 할아버지 손녀가 됐어요. 그날 저녁 둘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를 사와서 촛불을 켜고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지수야, 내 인생에 와줘서 고마워. 너 덕분에 다시 살 이유를 찾았어. 할아버지야말로 고마워요.
저에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 주셔서. 하지만 진정한 감동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지수가 일어나더니 어디선가 작은 상자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강노인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가 있니? 지수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강노인과 지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옆에는 또 다른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지수 엄마 수진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죠. 이제 우리 셋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비록 엄마는 하늘에 계시지만 마음으로는 함께 있다고 생각해요. 강노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수진이와는 혈연이 아니었지만 이 아이를 통해 수진이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 우리 셋이서 함께하자. 그날 밤 강노인은 오랜만에 정말 평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진짜 손녀가 생긴 것입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줄곧 혼자였는데 이제는 든든한 할아버지가 생겼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서로를 선택해서 만든 가족이라 더욱 소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가 처음으로 강노인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그래, 내 손녀야. 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진짜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강노인과 지수는 이제 누가 봐도 진짜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였어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둘 사이의 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수는 이제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었어요. 취업 준비도 한창이었죠. 강노인은 지수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면접 연습 좀 들어보실래요? 그래, 해보자. 할아버지가 면접관이다. 강노인이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원자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지수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온 김지수입니다. 특히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고 이를 통해 타인을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합격이야, 합격. 강노인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지수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취업을 하게 되면 할아버지와 떨어져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할아버지, 혹시 제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취업하게 되면 괜찮다. 강노인이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게 가장 중요해. 할아버지는 언제든 기다릴 테니까. 하지만 할아버지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약해 보이니? 걱정 마라. 그리고 요즘은 교통이 좋아서 주말마다 올 수 있잖아. 지수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수와 강노인은 함께 빌라 옥상에 올라가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평온한 시간이었죠.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지수가 빨래를 개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와서 이 집이 정말 집다워졌어. 처음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가까워질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래. 그때는 그냥 착한 학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강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운명이었나 봐. 혈연이 아닌 게 오히려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서로 선택해서 가족이 됐잖아요. 그때 지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취업 준비하던 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김지수입니다.
네,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지수가 전화를 끊고 나서 강노인을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합격했어요. 정말 합격했어요. 정말이니? 축하한다. 내 손녀. 둘은 옥상에서 기쁨의 춤을 췄습니다. 빨래 바구니를 사이에 두고 빙글빙글 돌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디 회사야? 서울 시내 회사예요. 집에서 지하철로 1시간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계속 함께 살 수 있겠네. 그날 저녁, 둘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강노인은 지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고, 지수는 근처 빵집에서 케이크를 사왔어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다 내 노력의 결과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요. 강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내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주었어. 그 후 며칠 뒤 지수는 회사 첫 출근을 했습니다. 강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지수의 도시락을 준비해 주었어요. 첫날이니까 긴장하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만 해. 네, 할아버지. 저녁에 첫 출근 후기 들려드릴게요. 지수가 출근한 후 강노인은 혼자 버스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어요. 저녁이면 지수가 돌아와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들려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지수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회사 사람들이 다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고 하니까 다들 부러워했어요. 정말? 네, 요즘 독거노인들이 많은데 손녀가 함께 살아드린다고 하니까 모두 감동받더라고요. 그런가? 나는 오히려 내가 나와 살아줘서 고마운데. 며칠 후 주말, 강노인과 지수는 함께 동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지수 엄마 수진이의 흔적을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그곳에서 둘은 작은 추억의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어렸을 때 길을 잃었던 그 자리 근처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엄마도 지금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지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기뻐하고 계실 거야. 딸이 이렇게 좋은 할아버지를 만났으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손녀를 만났으니까요. 둘은 웃으며 시장을 걸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후 강노인과 지수는 빌라 꼭대기층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내일은 버스 탈 때 맨 앞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 손녀인데.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정말로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노인이 운전하는 바로 뒤쪽 자리였죠. 둘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아침 시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 저 오늘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잘할 거야. 우리 지수가 못하는 게 어디 있어. 그래도 긴장돼요. 긴장될 때는 할아버지 얼굴 떠올려. 할아버지가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용기가 날 거야.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버스 안 승객들도 둘의 훈훈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기 할아버지 손녀분 참 효녀네요. 맞아요. 요즘 보기 드문 광경이에요. 강노인과 지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은 꼭 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둘은 삶으로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함께 웃고 울며 지켜주고 염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버스 맨 앞자리에서 둘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을버스에서 시작된 작은 우연이 두 외로운 영혼에게 진짜 가족이라는 기적을 선사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마음의 끈으로 맺어진 강할아버지와 지수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은 혈연이 아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배려와 희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각박해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하나가 얼마나 큰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가족의 의미를 전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